1회부터 현재 15회까지 방영된 드라마 마우스. 그동안 진짜 프레데터를 찾기 위해 수많은 떡밥이 던져졌는데요. 드라마의 2막이 시작됨에 따라 슬슬 하나씩 회수되어 가고 있는데 이 찜찜한 기분은 자꾸 반전을 꿈꾸는 드라마이기 때문이겠죠? 광칠쌈과 함께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했던 떡밥을 회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마우스 광칠쌈의 떡밥 회수 시작합니다. 첫 번째 떡밥. 한국이의 죽음 그리고 시신 발견입니다. 1년 전 한국인은 시기하지 않는 자라는 이유로 프레데터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 프레데터의 정체는 의심만으로는 사실 성유한이었으나 이막에서 그 범인의 정체가 밝혀졌는데요. 바로 정바름. 한국이 사건 당시 목발을 짚고 있던 다리 방향이 달라졌다고 뇌피셜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광칠쌈의 뇌피셜이 맞게 적용했네요. 바름의 목발 역시 페이크였죠. 바름이가 예전 살고 있던 집 화단 아래 지하 창고 속 통 안에 시신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바름은 당황하고 시신이라도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에 다시 창고로 갔지만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한 폐 공장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아마도 바름의 기억이 돌아온 것을 한 데니얼이 바름이 한 짓임을 들키지 않기 위해 옮긴 것이겠죠? 두 번째 떡밥, 오봉의 할머니를 죽인 정바름. 성유한의 집에서 포도밭 피해자의 사진을 가지고 도망친 오봉의 할머니는 급하게 정바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자신이 증거까지 가지고 있다면서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간 정바름은 봉이 할머니 손에 쥐어진 사진을 발견하고 봉이 할머니는 바름의 셔츠에 꿰매준 봉이 교복 단추를 발견하고 범인이 바름임을 짐작합니다. 그래서 바름은 자신의 정체를 눈치챈 오봉의 할머니를 죽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유한의 집에는 왜 그 사진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성유한은 1%의 천재로 그동안 한서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멸시를 받아오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쇄살인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보고 천재적인 머리를 굴려 범인을 찾아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가장 의심을 받을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니었을까요? 사이코패스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한서준의 아들이라는 이유가 있었으니 충분히 의심받기 좋은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한서준의 친아들이 성유한이라는 확신은 없죠? 광칠쌈 역시 한서준의 아들이 아닌 성지은의 재혼한 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떡밥. 데니얼 박사가 받은 의문의 택배 상자. 21년 전 세미나 때문에 한국에 방문했던 데니얼에게 발신자 불명의 택배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2마리의 쥐가 있었고 한 마리는 뛰쳐나와 도망쳤고 나머지 한 마리는 데니얼이 보관하며 관찰을 시작합니다. 한서준이 뇌이식에 성공했다는 걸 그 쥐를 통해 눈치채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 쥐는 30일 만에 죽어버립니다. 결국 한서준의 뇌이식은 실패라고 생각한 데니얼은 뇌수술을 받은 정바름 역시 곧 죽게 될 거라 예상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정바름을 나쁜 연쇄살인마를 제거하는 데 사용한 데니얼. 곧 죽어서 없어질 예정인 정바름을 그저 실험체로 자신이 이용하기 위해 모든 범죄 사실을 조작하고 숨겨주는 듯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데니얼이 놓친 것이 있죠. 바로 도망간 쥐 한 마리. 그 쥐는 재훈이 어린 시절 구렁이 우리에 넣어 구렁이를 죽인 아주 강력한 힘을 갖게 된 쥐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쥐는 스스로 죽지 않았고 힘은 매우 강했지만 재훈 앞에 나타난 한 여자아이에 의해 죽게 됩니다. 누군가가 멈춰줘야 하는 바름의 상태를 표현한 건 바로 30일 만에 죽은 쥐가 아닌 도망갔던 강한 1%의 쥐가 아닐까요? 네 번째 떡밥. 홍주는 왜 헤드헌터 한서준을 도왔었나? 홍주가 자신의 아이에게 곰새마리 노래를 불러주다 과거 자신에게 있었던 일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자신의 남동생과 함께 납치를 당했던 것인데요. 함께 도망쳤지만 남동생은 어려 잘 따라오지 못했죠. 동생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 헤드헌터를 도왔던 것입니다. 헤드헌터 한서준은 홍주를 이용해 사람을 유인하여 뇌수술을 이용했습니다. 이후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홍주를 죽였으나 도망쳐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살기 위해 도망치고 숨어 살았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신의 부모님도 찾아가지 못하고요. 다섯 번째 떡밥. 도대체 오제트는 누구인가?
지난번 우영철 목을 졸랐던 현장을 말끔하게 정리하고 발음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도 가져가고 고무치를 덮치기도 했던 오제트 문신이 있던 남자. 그 남자는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어 혼란스러워 자살하려던 발음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15화에서 깨어난 치국이는 자신을 그렇게 만든 것이 발음이라는 사실을 발음이에게 말했죠. 이후 치국이가 죽어버렸는데요. 이 또한 오제트 남자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남자는 정발음이 프레데터인 것이 아직 밝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뒤를 봐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현재는 국민 아들로 이미 알려진 정발음이 프레데터로 밝혀지면 현재 정권이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인 최영신이 데니얼과 손을 잡고 오제트를 시켜 계속 발음의 뒤를 봐주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정발음이 성요한에게 했던 대화 중 백성이란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는 자신이 신이라 믿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자신의 백성, 즉 자신의 충신 같은 존재가 오제트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드라마 마우스에서 본인이 신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딱 3명인 것 같습니다. 한서준, 그리고 정발음, 마지막으로 데니얼. 데니얼은 프레데터인 정발음을 이용해 다른 프레데터를 처단하며 정의를 위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신이 신이 된 것 마냥 DNA를 활용해 프레데터들을 미리 알아내 차단하려는 자신만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중일 듯 하네요. 자신이 신이라 믿는 이 셋 중 발음은 이막이 시작되며 알았기에 아닐 테고 오제트를 부리는 사람은 한서준 혹은 데니얼로 예상됩니다. 사실 광치쌈은 데니얼 위에 한서준이 있는 건 아닐까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신을 박사까지 되도록 만든 한서준을 신적인 존재라 생각했던 데니얼은 한서준이 하고 있던 쥐 실험을 통해 많은 정보를 받았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한서준의 천재성 또한 인정했을 것입니다. 비록 헤드헌터 살인마지만 그를 추종해 또 다른 자신만의 목표를 만들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15회까지 많은 떡밥들이 회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일 궁금한 2가지가 남았는데요. 바로 성지은이 성요한을 아들로 키우게 된 배경과 오제트 남자의 진짜 정체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드라마 마우스이기에 정발음은 과연 결국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지 기대를 해봅니다. 발음의 모습도 매력적이지만 삐뚤음이의 모습도 매력적인 드라마 마우스. 떡밥 회수 내피셜 편이었습니다. 광치쌈은 마우스 16회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